봅시다. 2차 방정식. 아이고,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단원을 할 건데요.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형태들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먼저 여기다 적을게요. 2차 방정식의 첫 번째 기본형 일반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형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a가 0이 아니다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면, 그러니까 그 우변에 있는 모든 항들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했을 때 2차식은 0의 꼴이 만들어진다면 그 녀석을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서는 그럼 풀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첫 번째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더라. 근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거의 원형의 꼴이 되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파생돼 갈 건데,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에서는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에서 식 만들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를 알고 있다면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 이 식 만들기에서 또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애가 나오고,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혈내근의 성질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돼. 이게 쭉 요풀이 방법을 가지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식 만들기가 나오고, 이 식 만들기를 정리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고, 또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얘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혈내근의 성질이 나오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해서 근의 공식이 나오고, 이 근의 공식에서 판별식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쭉 내용들이 전개되는 과정인데, 학생들이 되게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 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 해나 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이것을 해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이냐면 2x의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자. 이 녀석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곱하기 2베타의 제곱 플러스 3베타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가 근이라면 대입해도 참이네. 그러니까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5가 0이 돼야 될 것이고, 2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라는 애는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구나. 또 베타도 근이니까 2베타의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5를 0이라고 할 거고, 2베타의 제곱 플러스 3베타라는 애를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럼 요 식은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이니까 35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이게 바로 근이 가지고 있는 정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값을 근이라고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은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말하지, 푼다라는 말은 뭐냐면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해를 구하세요라는 말하고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말이 같은 의미이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놓도록 하세요. 이것이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야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허근이라고 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는 실근만 공부를 해왔는데 이 앞에 단원에서 허수라는 애를 배웠어. 그래서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은 복수수 범위에서 항상 근을 갖는다. 이때 실수인 근을 실근, 허수인 근을 허근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애는 중학교 때는 이거는 근을 구할 수가 없어. 왜? x의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거든. 이런 애를 만들 수 없다 했어. 근데 복소수 범위 안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i를 근으로 갖는다. 어떻게 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i를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요거 결합하면 플러스 1의 상태가 되겠지. 그러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x 플러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 i는 0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여기서 마이너스 i라는 근이, 여기서 플러스 i라는 근이.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근을 갖겠다. 이렇게 허수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아까 말했다시피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과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의 전 단계가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라 그랬지. 한번 보자.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A 곱하기 B를 해서 0이 나왔다야. 일단 뭐 2차 식이니까 두 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둘을 곱해서 0이 됐다라는 얘기는 A가 0이었거나 또는 B가 0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AX, B가 0이라고 한다면 이때 X의 값은 A분의 B가 될 것이고 CX-D가 0이 됐다면 이때의 X의 값은 C분의 D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 그러니까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바꾸어 준다면 바꾸었는데 이 두 개를 곱한 결과가 0입니다라는 얘기는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라는 얘기니까 1차식이 해를 구할 수는 있잖아. 이걸 통해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유도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에서 앞 단계가 뭐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라 그랬지.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라는 게 뭐냐? x의 제곱을 a라고 한다면 이때의 x라고 하는 이 i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곱근에서 배우는 내용이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 숫자를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호를 이용해서 사용해 줄 건데 얘는 플러스 값 하나 마이너스 값 하나 두 개가 나오겠다. 왜 그렇게 되는 거니?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y는 x의 제곱. 그럼 얘가 a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 y는 a라는 점을 찾아준다면 이것이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발생을 할 거야. 근데 이 부분을 뭔지 모르겠으니까 루트 a라고 하자 이거지. 근데 2차 함수의 특성상 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되는 형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a라고 했다면 이 지점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수인 것의 제곱근은 두 개가 나오고 0의 제곱근은 하나, 음수인 것의 제곱근은 실수에서는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할 건데요? 얘를 가지고 x-a의 제곱이 p였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를 x-a라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라고 얘기하겠네. 그지? 제곱 없어지고 여기다 근호 씌우는 거. 그럼 x라는 애를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무리수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것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버릴 수 있더라. 그럼 그게 근해 공식이랑 무슨 관계냐?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을 봅니다. 지우고 유도를 할게요. 중학교 때는 수행평가로 보는데 유도 과정을 올려줘야겠다. 뭐냐?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일반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식에서 발생하는 해이어서 일반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놓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을. a는 0이 아닐 겁니다. 그럼 얘를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를 이용해 주기 위해서 묶어줍니다.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1차 한 가지를 묶어주고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놓는다. 그리고 너를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하는 상수를 곱해줄 건데 그게 너를 반으로 나누어서 제곱한 값이더라. 반으로 나누어 주니까 2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걸 더해줬으니까 빼줘야 되겠지. 빼기 2a분의 b에 제곱을 해주고 가로 밖으로 던져버리니까 a를 곱해서 밖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항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라고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너는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에서 a로 약분해서 4a분의 b c라는 애를 통분을 해주려고 봤더니 4a분의 4ac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뒤에 부분을 통일을 해주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두 개 묶어준 거야. 마이너스로는 0이다. 그러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항해 준 거지. a로 양변을 나누니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은 a로 나눴다 4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더라.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하는 이 i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이 없어진 거지. 루트를 씌울 건데 너는 근호 밖으로 빠져나왔어. 이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그럼 x는 너를 이항해 주니까 분모가 똑같지? 2a로 통분이 되고 너가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형의 형태로 식을 놓고 완전 제곱의 꼴로 유도를 해가지고 x의 값을 구해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근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형의 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일반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일반해라는 표현이 없는데 대학을 가면 그때부터 이제 일반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거야. 그것이 근의 공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지. 근의 공식 하는 거하고 근의 공식 유도 과정까지 중학교 때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들이 있더라. 그럼 이제 거기서 파생돼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사용하는 게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는 이 i는 근의 공식 중에서 근호 안에 들어있는 이 i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나타내는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근호 안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d라고 할 거야. 그리고 d로 표현을 할 건데 d가 0보다 크다면 네가 0보다 큰 거야. 그럼 이건 실수가 되겠지. 근호 안이 양수인 형태가 될 거니까.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이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거 이렇게 근이 두 개가 되는 거야. 근데 한쪽은 더하고 한쪽은 뺐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될 겁니다. d가 0이면 판별식이 0이 됐다는 건 이 부분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지. 이 부분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것만을 근으로 가질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애를 하나의 근으로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중근 완전 제곱식으로 나와서 정리가 되는 형태더라. 그래서 중근을 가진다라는 조건은 주어진 2차식을 완전 제곱식이 되게 만들어주는 애다. 이거야. 그다음 d가 0보다 작다면 근호 안이 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 얘는 허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근의 공식에서 근호 안에 있는 애를 따로 떼가지고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양수냐, 영이냐, 음수냐 이거를 가지고 근이 몇 개가 나올지를 판단해 줄 수 있더라. 이게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건 뭔가요? 식 만들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유도된다 그랬지. 그럼 식 만들기라는 건 뭔가요? 두식 알파와 베타가 있어. 이 뒷페이지예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할 건데 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했다는 건 알파 베타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너를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x-알파, x-베타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서 알파라는 근이, 여기서 베타라는 근이 발생을 했다. 이러겠지. 그럼 여기에 요걸 전개하면 그냥 x의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여기가 ax의 제곱이니까 앞에다가 a를 붙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a로 묶어내고 난 다음에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유도를 해 나가면 요거를 전개를 해주면 a의 x-알파, x- 자꾸 걸리네. 베타라는 애를 전개를 해보자. 그럼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라고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이를 두 근의 합, 이 아이가 두 근의 고배 형식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쭉 전개를 해주는 거야. 그럼 a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그럼 네가 원래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꼴하고 일치해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거겠지. 그러니까 매치를 시켜주는 거야. x의 제곱의 개수와 x의 제곱의 개수가 같습니다. 라고 놔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의 x라고 하는 애가 x의 개수인 b와 같아지는 거고 또 상수항인 a 알파 베타라는 애가 상수항인 c와 같아지면 되겠다. 그럼 요거를 쭉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애를 b라고 얘기하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애를 a분의 c라고 얘기하겠다. a의 알파 베타라는 애가 c가 될 거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개수끼리 비교해 주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앞에 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주어진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수를 근으로 하는 여기서 지금 x의 제곱의 개수를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a가 안 붙는 거 이렇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어떤 식의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됐어요? 요 과정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요걸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식의 형태로 전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매칭을 시켜줬더니 근과 계수의 관계가 발생합니다 라고 하는 요 순서인 거야. 순서 잘 보고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켤레근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봐라. 아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애가 있고 그 녀석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랬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애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고 알파 베타라는 애를 a분의 c라고 하겠다. 근데 a, b, c가 유리수였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a, b, c라는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의 근이 나왔어. 무리수의 근이 하나 나온 거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때문에 유리수끼리 계산을 해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나오게 될 거라고. 근데 유리수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줘도 유리수가 나와. 그러니까 이 결과가 유리수가 돼야 됩니다. 이거지. 그러면 더해서도 유리수가 되고 곱해서도 유리수가 되는 애는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i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일 때만 더해도 곱해도 근이 유리수로 더한 결과도 곱한 결과도 다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근이야. 유리수의 개수를 가지고 있을 때 무리수의 근이 나왔어. 그럼 요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면 다른 한 근은 p-루트 q 루트 m, p-q 루트 m이라고 표현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세트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이 녀석을 켤레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 B, C라는 애, 개수가 실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허수의 근, 복소수의 근이 발생을 했어.
그럼 마찬가지로 실수라고 한다면 이게 근거계수의 관계는 여전히 성립을 해야 되니까 실수끼리 나누거나 실수끼리 나누어 준 경우에 계산 결과도 실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요 근 두 개를 가지고 더하였을 때 곱했을 때 실수가 되게 하는 애는 켤레복소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P-QI라는 애도 당연히 근으로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켤레근이라고 하는 게 굳이 이렇게 계수가 어떤 수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 문제에서 계수의 영역을 어떤 수입니다라고 제한을 해주고 근을 하나를 알려준다면 이때는 다른 한 근은 저절로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려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두 개를 다 알려주고 있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켤레근의 성질은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안 바뀔까요? 문제가 있네요. 아이고야. 바뀌었습니다. 2차 방정식해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유리수 A 플러스 B에,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지금 이게 나왔다는 건 근해 공식 써달라는 얘기지. 그럼 근해 공식 그대로 쓰겠습니다. X는 2A분의, A가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너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가 마이너스 7이니까 7I 이렇게 쓰겠네. 그러면 A라는 애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라는 애는 7이 되어서 A 플러스 B를 4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일단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모르면 정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뭐 공식 이런 것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유도되는 과정이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세요. 근이라고 하는 건 주어진 방정식을 참여되게 하는 거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참여되어야 한다. K가 뭔지 구할 수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이 순서겠지?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다. K는 둘이 더해서 넘기니까 마이너스 2다. 그럼 그걸 대입하면 K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3은 0이다.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요 근은 써먹었으니까 요게 다른 한 근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입니다. 4번이에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네.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유형 3번.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는 2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요 안에 뭐가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다.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을 때는 얘가 양수인 부분하고 음수인 부분으로 나눠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양수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3x-2가 양수가 되는 구간은 해가지고 봤더니 x라는 애가 이 2항하고 3으로 나눠서 3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는 그럼 네가 양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x-2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겠지? 네가 2항이 되어서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될 거니까 너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4이거나 x가 1입니다. 이럴 거야. 근데 여기에서 x의 범위를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근으로 인정이 되지만 너는 범위 밖에 있는 아이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3x-2라는 애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 주니까 x가 3분의 2보다는 작을 때 그러면 얘가 음수인 상태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야 되겠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네가 이항돼서 마이너스 2는 0이다가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다가 될 거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되고 그러면 x가 0이거나 또는 x가 3입니다. 라고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3분의 2보다 작은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0이라는 아이를 꺼내고 3이라는 아이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방정식이 가지게 되는 x라고 하는 애는 0이거나 x는 1입니다. 이게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야. 그럼 모두 다 더해주세요. 그러면 1번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형 4번. 가우스라는 기호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것을 가우스 기호라고 합니다. 읽을 때 가우스 X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얘가 하는 말이 항상 뭐야? 너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몇 번 기호를 본 적은 있을 거야.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어떤 거냐면 X라는 아이가 n에서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까지의 범위 안에 있을 때 이 가우스 x라는 애를 n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야.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가우스 3.2라고 표현을 했다면 3.2라는 아이가 여기 있어. 3.2의 범위를 넘지 않는 이 범위 안에서 최대 정수가 얼마냐. 여기 3이 제일 가까운 정수겠지. 그러니까 이때 가우스 x의 값은 3이다 이거야. 뭐 3.5, 3.8 이때까지는 3이겠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형식이 되냐면 불연속인 함수의 모양이 나와. 0일 때 0이 되어서 1이 되기 전까지 1이 되는 순간 얘는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2가 되기 전까지 2일 때는 다시 또 2라는 값을 가져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는 이쪽으로 아직 이렇게 내려가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불연속인 함수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것이 y는 가우스 x라는 녀석의 그래프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때는 이런 걸 어떻게 풀까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변수라고 생긴 애가 전부 가우스 x야. 가우스 x, 가우스 x. 그럼 이 가우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립니다. 가우스 x를 t라고 하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2t의 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3은 0이다가 될 것이고 그럼 너를 보자. 너를 봤더니 2, 3, 1, 3 해가지고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 3은 왜 나오니? 마이너스 1 플러스 6 하니까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래서 네가 2t 마이너스 1에 t 마이너스 3은 0이다가 될 거야. 그러면 t라는 애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t라는 애가 3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t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가우스 x라 그랬어. 가우스 x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가우스 x가 3입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얘가 갖고 있는 기호 자체가 너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야. 그럼 이 결과는 항상 정수로 나와야 돼. n이라는 값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뭐만 돼? 3만 돼. 그러면 3이 되려면 가우스 x의 값이 3이 나오려면 x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일 때부터 가우스 x 값이 3이 될 거니까 4보다는 작은 범위를 가질 때 그러한 결과를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었는데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을 때는 해류구의 몸 부등식처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우스 x와 일반 x가 섞여 있는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가우스 x가 범위를 정해줄 거예요. 뭐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x가 뭐 1까지 범위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0까지의 범위와 0에서부터 x가 1까지의 범위를 잡아가지고 요 범위 안에서 가우스 x라는 애는 마이너스 2일 거고 요 범위 안에서 가우스 x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요 범위 안에서 가우스 x라는 애는 0으로 사용되겠지. 그래서 각각 이렇게 범위 안에서 그럼 얘는 이건데 해가지고 가우스 x에다 식을 집어넣을 거야. 숫자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얻어진 근 중에서 요 안에 해당하는 애만 근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5번을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 정사각형 모양의 땅에서 가로의 길이는 6m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4m 늘려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었더니 처음에 3분의 2가 되었다.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상황을 보니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도 x였을 거고 여기도 x였겠지. 여기가 직각인 형태가 될 거고. 근데 가로를 6m를 줄였어. 6m만큼. 줄이고 세로를 4m 늘렸어. 4만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했더니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x-6 곱하기 x 플러스 4로 구하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했더니 처음 넓이의 3분의 2가 되었다. 처음 넓이는 x의 제곱일 건데 그것의 3분의 2와 같더라. 됐나요? 그럼 양변에 3을 곱할게요. 3에 그리고 이쪽을 전개를 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2x의 제곱이다.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얼마니? 3, 4, 12, 72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0이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2는 0이다. 뭐가 있나요? 6하고 12가 있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2는 0이다가 되어서 x가 마이너스 6이거나 x가 12입니다. 라고 할 건데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겠지. 그래서 너는 버리고 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 변의 길이는 뭐였다? 12m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가장 작은 정수 K의 값을 구하세요. 판별식 D라는 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 구할 건데 4분의 D라는 것도 있어. 뭐냐면 짝수분의 공식 있지. 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B가 짝수라고 한다면 B를 짝수를 2 곱하기 무엇의 형태로 나누어 주었을 때 이때 X라는 애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구하는 것을 짝수분의 공식이라고 하지. 이 4분의 D라는 건 이 식에서 판별식을 뽑아내는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왜? 여기가 2 곱하기 무엇의 형태로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얘가 B'이 되겠지? 그러면 K 플러스 3의 제곱, 원래 마이너스 붙여야 될 건데 제곱할 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예요. 0보다 큽니다. 그러면 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커요. 없어지고 6K 10이니까 넘어가 주자. 마이너스 10. K라는 애는 마이너스 6분의 10보다는 큽니다.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커요 라는 이 범위 안에서 들어가는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 유형 7번. 뭐냐면 실수 ABC에 대하여 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세요. 이걸 가지고 근을 판단을 하려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건데 플러스 4AC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B라는 애를 A-C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줬더니 A-C의 제곱 플러스 4AC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식 중에 뭐가 있어? A-B의 제곱 플러스 4AB를 해주면 얘를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걸 적용했더니 네가 A 플러스 C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C의 제곱, 뭔가의 제곱을 해준다라는 얘기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X의 제곱이라는 애는 실수의 범위 안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하겠지? 이거 뭐야? 이 두 개를 골라야 되는 건데 원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중근을 갖는다. 이걸 통합해 버리니까 실근을 갖는다 라는 말로 설명이 되겠다. 그 다음 유형 8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2의 a 플러스 b 플러스 cx 플러스 u는 0이 중근을 가질 때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 그럼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는 b'의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c 3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니를 전개해주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될 거야. 거기다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3ca를 해준다면 이거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상태가 되겠네. 요거는 2분의 1로 묶어 주었을 때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의 꼴로 변형됩니다 라고 얘기했지. 근데 네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러면 얘도 0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a-b가 0이고 b-c가 0이고 c-a가 0이다. 뭐야? 셋 다 0이어야 돼. 그럼 a는 b와 같고 b는 c와 같고 c는 a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결국 세변의 길이가 같다잖아.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유형 9번. 네가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중근을 가져요 라는 말이고, 중근을 가져요 라는 말은 판별식 D가 0이에요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더라. 그러면 짝수근의 공식을 쓰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K의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0이 되더라. 그러면 네가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5K 마이너스 4는 0이다가 되고 K의 제곱 없어지네. 마이너스 K 플러스 5K 하니까 3K가 될 것이고 네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인데 0이다. 그러면 K는 2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유형 10번을 보겠습니다. 너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할 것이고 알파 베타라고 하는 애를 a분의 c 3분의 4라고 얘기하겠다. 그리고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아이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더라. 그러면 너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럼 2의 세제곱 8 약분하고 빼기 8이 될 거니까 어쭈 너 0이네요. 그지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합과 곱의 형태로 지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곱셈 공식의 활용이랑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네. 너를 가지고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근의 정리에 의해서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여기다 할게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1은 0이다. 됐나요? 그러면 너하고 너를 보았더니 요거 보자. 니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마이너스 3a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이니까 너하고 너는 이제 니가 없잖아. 그럼 얘를 이항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지. 너도 마찬가지로 너를 이항해 주세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 알파 여기는 마이너스 2 베타 이런 상태가 되는 거네.
그러면 요걸 계산한 결과는 4알파 베타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건 두근의 곱이니까 A분의 C 1입니다. 그래서 너 계산한 결과는 4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근의 정의에 관한 것들을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 유형 보자. 두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을 때 실수 m값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두근의 비율이 2대 3이라는 건 알파라는 애를 2K라고 한다면 베타라는 애는 3K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2K 더하기 3K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에 M 플러스 2가 될 거다. 그 다음에 2K 곱하기 3K라고 하는 애가 A분의 C 마이너스 6M이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2, 3은 6K의 제곱이 마이너스 6M이니까 K의 제곱이라는 애를 마이너스 M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5K라고 하는 애가 요거니까 약분해버렸더니 K는 M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러면 M 플러스 2를 제곱해준 애가 마이너스 M과 같습니다. 이 얘기가 되겠네. 그럼 이걸 가지고 잡아줬더니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플러스 M은 0이다가 되고 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4는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실수 M값의 곱은 A분의 C, 그러니까 4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너를 인수분해해 주었더니 M 플러스 4 곱하기 M 플러스 1이 되더라. 그러면 M이 마이너스 4이거나 M이 마이너스 1이다. 둘이 곱하면 4다. 이렇게 가져도 되겠지. 그 다음에 유형 1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이고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5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 이거네. 그럼 뭐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K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근데 네가 음수래. 그러니까 K라는 애는 2보다는 작아야 돼. 됐지?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애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아까 K 마이너스 2라 그랬지. 그러면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A분의 C니까 K 플러스 3을 만들 건데 D가 5입니다.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는 0이다. K의 제곱 마이너스 6K 이 계산해주면 11에서 4 빼면 7이니 마이너스 7은 0이다가 되고, 됐어? 그러면 K라고 한 인수분해해주면 K 마이너스 7 K 플러스 1은 0이니까 K가 7이거나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앞에서 K가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은 가져가고 7은 버리겠다. 그럼 실수 K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유형 볼게요. 유형 14번.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이때 너의 두 근이 요거다. 이때 상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 요 방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A라고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근의 합이 너하고 너를 더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2A고 얘는 마이너스 4니까 2A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B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2A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해줬더니 A분의 C 마이너스 12가 나왔다. 이럴 수 있겠네. 됐지? 요거하고 요거로 곱한 게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지. 요 방정식에서는. 그러면 니를 여기를 보자. 뭐가 있겠니? 요거부터 계산해 볼까? 마이너스 8A를 해 주었더니 마이너스 12가 나왔다면 A라는 애는 8분의 12, 2분의 3입니다. 이럴 수 있겠네. 그럼 A에다 2분의 3 집어넣어. 그랬더니 3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B다. B는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B를 해준다면 2분의 3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형 15번. 두 근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너와 너를 근으로 하고 x의 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두 근의 곱해주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러면 요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애를 마이너스 a분의 b 했으니까 2분의 1이라고 할 거고, 알파 베타라는 애를 a분의 c 2분의 7이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다 밀어 넣어줬더니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알파 베타 2분의 7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네가 2에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x 니를 계산했더니 2분의 6 3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4라고 정리가 되고, 그럼 이거는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은 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방정식 구하라 그러는데 식만 써놓는 놈들 있어. 2차식인 등식의 꼴이어야 돼. 그 다음에 22번, 22페이지 16번 보겠습니다. 준수와 민지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준수는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을 를 얻었습니다. b를 잘못 봤다는 건 더하기를 잘못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12 뭐지? a분의 c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민지는 c를 잘못 보고 풀어서 c를 잘못 봤어? 그러면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4잖아. 뭐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른 두 근 중 음수인 근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니를 봤더니 a분의 b는 4이다. 그러면 b라는 i 대신에는 4a를, c라는 i 대신에는 마이너스 12a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대로 밀어넣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12a는 0이다. a로 묶어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다가 되고, 이를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할 수 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이거나 x는 2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음수인근 가져가세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형 17번 복소수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하세요. 현실적으로 복소수의 범위 안에서 인수분해 못하죠. 그럼 뭐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근을 구해버리는 거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라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i가 나오겠다. 그러면 너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i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i라고 인수분해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네. 이걸 근으로 가지게 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지. 그럼 여기 어디 있니? 2번인가요? 뭐가 잘못됐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y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y 똑같네? 아 여기가 5y구나. 쏘리.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자. 너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너의 두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봐라. 너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네가 0이 되려면 4x-3이라는 애가 알파면 또 4x-3이라는 결과가 베타라는 값을 가지면 결국 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x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어 주었더니 넘어가서 알파 플러스 3이라는 애를 4로 나누세요. 또 여기에서의 x라는 애를 베타 플러스 3이라는 애를 4로 나누세요가 될 거야. 그럼 요게 새로운 근이라고.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입니다. 이게 두 근의 합이 되겠지. 그럼 네가 6 더하기 6이니까 12. 그래서
4분의 10이니까 3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너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너하고 너를 만족시킨다. fx의 너를 만족시키고 fx의 x의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f3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랍니다. 그럼 알파는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건 f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고 f 베타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1 이항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됩니다. 야.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래야 f 알파 플러스 1을 하면 0이 되고 f 베타 플러스 1을 하면 0이 되겠지. 그러면 fx라고 하는 애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1 해준 식입니다. 이거겠지. 근데 요 식이 뭐냐면 얘야. 요거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고 됐으니까. 그지? 그렇게 된다면 요걸 그대로 집어넣어 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네? 그러니까 fx라는 애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라고 되겠다.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으세요. f3은 9 빼기 9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자. 너의 항근이 3 플러스 루트 2i일 때 실수 a, b에 대하여 개수를 굳이 실수라고 말을 해 주었다면 또 다른 항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i를 항근으로 갖는 거다. 이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세요. a 마이너스 b라는 건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너 더한 거 마이너스 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둘이 곱해 주었더니 9 마이너스 2 i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1이 되겠습니다. a, b는 11입니다. 에 대하여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세요. 그러면 너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 b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1 36 더하기 22 이렇게 나오는 거네. 58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아무래도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좀 접근하기가 쉬울 거야. 정리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